안녕하세요. 션팍의 사진 이야기 제 12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흑백 필름 속에 존재하는 흑백 개조의 풍성함, 과연 디지털 카메라, 디지털 신호가 쫓아올 수 있을까라는 수업으로 준비했습니다. 시카고 예술대 때 사진과 수업 중에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수업이 바로 필름 수업인데요. 흑백 필름 수업, 스튜디오 101 수업이죠. 이 스튜디오 수업은 총 7시간, 강의를 3시간 듣고 점심 먹고 3시간을 암시 작업을 하고 나서야 총 학점 3학점밖에 주지 않는 아주 혹독한 수업이었는데요. 그때 제가 들었던 강의의 교수님은 클락 데이비스라고 해서 흑인 교수님 수업이었어요. 제 마음속에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바로 이 필름 수업을 통해서 저는 사진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. 이 필름 수업을 듣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로맨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세이프티 조명이라고 약간 붉은빛 조명 아래서 이제 필름을 현상해가지고 이제 인화하는 과정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. 특히 이 인화지에 노광을 줬다가 그래서 숨겨져 있던 상이 이제 화학 물질에 닿으면 그때 막 상이 올라오잖아요. 그런 거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과거의 애인에 대한 회상이라든지 아니면 미스테리한 사건의 실마리로 이런 흑백 암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이런 인화지를 현상해서 인화지에 나오는 이미지를 이제 말리는 과정에 종이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걸어 놓잖아요. 그런 거 보면서 현상이나 인화나 뭐 이런 암실 작업을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암실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사진이라는 거는 필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.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의 인공위성처럼 굉장히 중요한 과학 자료였죠. 다른 국가가 절대 이 기술력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꽁꽁 싸맨 화학의 가장 큰 결정체라고 보는데 아그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독일 필름 회사죠. 후지 일본의 이 필름 회사, 코닥 미국의 필름 회사죠. 이렇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3개 회사는 다 강대국이에요. 이 필름이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. 적군이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어서 저기에 적군이 몇 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대단했죠. 제가 왜 서두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?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카메라나 이 렌즈는 사실은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 후에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 유튜브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클락 데이비스라는 교수님이 흑백 수업을 진행하셨을 때 사실 미대 교수님이기 때문에 공학 관련돼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신 건 아닌데 이제 디지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20D라고 했고 액정으로 이 디지털 신호로 이제 표현되는 디지털 카메라 DSLR이 있었는데 저도 사진을 찍다 보면 이렇게 노출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LCD를 보고 물론 LCD의 상태가 밝은 카메라도 있고 어두운 카메라도 있지만 20D가 가지고 있는 LCD의 창을 보고 좀 어둡네 조금 밝게 찍어야지 하고 찍고 이랬는데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런 LCD를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스탑부터 플러스 1스탑까지 총 한 7장의 스탑을 3분의 2, 마이너스 3분의 1, 0, 3분의 1,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 장의 사진을 노출의 레인지에 맞춰서 찍어놓은 후에 암실에 가서 현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촬영을 할 때 어떤 게 적정 노출인지를 바로 확인이 안 되는 필름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컷의 노출을 찍었었어요. 특히 제 기억 속에 제 기억에 남는 사진은 제가 찍은 작품 중에 프랭크 게리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건축가가 있거든요. 그 건축가의 이 서페이스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건축에 가지고 있는 어떤 조형적인 서페이스를 흑백 필름으로 담아서 그거를 여러 장의 노출로 촬영한 후에 암실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암실에서 작업을 하면 클락 데이비스라는 교수님이 오셔서 제 사진을 봐주셨어요. 지금 갖고 있는 사진을 테스트립 만들어서 가지고 와봐 그러는 거예요. 이 테스트립이 뭐냐면 필름을 낀 후에 이 조리개를 통해서 콘트라스트는 제가 조절을 하지만 이 인화지 위에 이제 필름을 끼고 이제 노광을 줬을 때 5초, 6초, 7초, 8초, 9초, 10초 이런 식으로 스트립을 만들어 가지고 한 장의 인화지 안에 5초의 노광을 줬을 때, 6초의 노광을 줬을 때, 13초의 노광을 줬을 때, 15초의 노광을 줬을 때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부분을 테스트로 스트립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. 교수님이 보시더니 그래 12초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유가 뭐냐? 12초의 명부의 가장 밝은 부분과 안부의 가장
어두운 부분이 제일 잘 표현됐다는 거죠. 이 명부와 안부의 간극이 가장 넓기 때문에 중간에 존재하는 미드톤, 이 회색톤이 가장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.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초에 맞춰서 이나지의 전체를 이제 필름 한 장에 그 이미지를 담는 작업을 하죠. 그럼 역시나 클락 데이비스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그 시간에 노광을 준 만큼의 명부와 안부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영역의 그레이 톤들도 다 잘 나오는 걸 봤었어요. 그러면 그렇게 인화를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보여드리면서 강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, 이때 교수님이 질문을 하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낼게요. 그러면 퀴즈의 내용은 뭐냐? 0과 1이라는 신호로 만든 게 바로 디지털 카메라죠. 그 안에 무한대의 색 정보를 집어넣는 그 0과 1의 신호로, 쉽게 얘기해서 흰색과 검은색을 가지고 0과 1의 신호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형상하는 게 필름보다 우세할지 디지털 카메라가, 아니면 0과 1의 신호를 칼라, 여러 가지 색이죠. 총 7가지 색을 집어넣고 디지털 신호로 바꾼 디지털 카메라가 컬러 필름보다 우세할지, 뭐 이런 퀴즈를 내셨는데, 그때 학생들은 뭐 우왕좌왕하죠. 뭐가 맞는지 잘 모르니까. 그때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요. 흑백 필름이 흑백 디지털 카메라보다 더 우세하고 컬러 필름보다는 컬러 디지털 카메라가 더 우세하다,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. 저 기억 속에 똑똑히 기억이 나요. 0과 1이라는 신호 안에 컬러라는 거는 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. 쉽게 해서 0과 1이라는 신호로 바꿨을 때 디지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, 오히려 컬러가 가지고 놀았을 때 색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색 정보를 가지고 논 흔적이나 그 자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우리 눈에는 콘트라스트나 채도나 이런 부분에 현혹되기가 쉽다는 거죠. 물론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색이 많을수록 디지털 신호는 그 색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거나 이미지를 형상화했을 때 우리 눈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눈은 디지털 영역에서 보여지는 색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 색 정보에 있는 중간 단계나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미드톤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 색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, 그리고 디지털 신호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보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컬러 필름은 그 정보력에서 디지털 신호의 0과 1, 그 디지털 체계를 이겨낼 수 없는데, 반대로 우리 눈은 미드톤, 그레이만 존재하는 회색 영역 안에서는 필름이 가지고 있는 영역 0과 1의 신호를 오히려 흑과 백, 그래서 두 가지만 가지고 놀았을 때 그 안에 존재하는 그라데이션, 흰색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회색 영역과 검정색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 회색 영역의 그 미세한 그레이 톤에 대해서는 우리 눈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색만 봤을 때는 우리는 그 안에서의 색 정보를 굉장히 더 많이 받아들이고 소화낼 수 있다는 거죠. 오히려 디지털은 이 재료를 두 가지만 가지고 0과 1의 신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. 그런 신호 체계 자체가 오히려 색깔이 적을수록 그 중간톤이나 미드톤에서 색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,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디지털 신호가 더 떨어진다는 거. 반면에 필름은 그 영역을 커버할 수 있고 그걸 더 넓게 펼칠 수 있고 그 정보, 그 두 가지 색만 가지고 미드톤을 형성했을 때 우리 눈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교수님이 미래 시장에서도 아마 흑백은 필름 쪽이 죽지 않을 거다. 디지털 신호로 바뀐다 하더라도 흑백 영역에서 필름은 여전히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흑백 영역에 대한 필름이 가지고 있는 흑백 개조의 풍성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셨고, 실제 암실에서 작업을 해봤을 때도 이 20D라고 해서 예전에 구형 발이긴 해도 컬러 사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훨씬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, 블랙 앤 화이트 모드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밋밋하지? 색이 왜 이렇게 개조가 풍성하지 않지?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. 지금 2024년에 와서도 이 흑백 필름으로 찍은 사진의 영역이 개조가 훨씬 더 저는 풍성하다고 봐요. 그래서 여전히 필름을 사랑하는 사진 애호가들은 이제 스캐너, 이마콘 같이 고급 스캐너를 쓴다든지 아니면 평판 스캐너 를 쓴다든지 해서 이미지를 흑백으로 찍은 필름을 현상해서 암시 작업은 하지 않더라도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개조를 따오기 위해서 스캔을 꼭 하시더라고요. 흑백 사진으로 모드를 넣고 찍거나 아니면 컬러 사진을 찍어서 흑백 모드로 바꾸면 쉬울 걸 왜 필름을 쓰셔서 그 흑백 필름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정보를 디지털 신호 체계로 바꾸는 스캐너를 이용할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는데, 미드톤, 그레이 영역에 있어서는 흑백 필름이 가지고 있는 색의 영역에 대한 표현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필름을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는 스캐너를 이용하시는 작가님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.
이 흑백 필름이 가지고 있는 사진의 영역, 미드톤의 영역이 왜 디지털 카메라가 쫓아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제가 면밀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, 전편에서도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에 대한 얘기를 했듯이 우리 눈이 읽을 수 있는 공학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읽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 보여지는 개조의 풍성함이 오히려 컬러가 많을수록 우리는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고, 오히려 색이 과 백 두 가지 색만 있을 때는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시각 정보 체계를 갖고 있는 눈과 읽어내는 능력 때문에 여전히 필름을 떠나서는 흑백을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. 흑백 사진으로 저도 사진 작업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이유는 이 필름이 가지고 있는 개조, 이 필름이 가지고 있는 미드톤에 대한 영역을 디지털이 쫓아올 수 없다면 분명히 이거는 희소성이 있다고 보거든요. 우리 눈 당연히 컬러죠. 뭐 지금 나온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화 드라마들은 다 컬러로 만들지만 이상하게 신문이라는 매체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흑백 사진이라는 영역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.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읽어내는 능력, 시각 정보를 읽어냈을 때 흑백으로 읽어내는 영역에서 필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는 존재하는데, 그 부분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단정지어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에 대한 색감이나 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톤을 가장 멋있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 눈에 쏙 들어올 수 있게 표현하는 게 흑백 필름 중에 그레이 영역, 회색 영역의 이미지라는 거죠. 이 흑백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름의 영역,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번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